만약에 여러분이 경매물건을 보시다가 대지권란에 숫자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대지권란에 미등기나 감정가격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면 대지권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지권을 가지고 올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저희가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 별도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토지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건물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이 존재합니다. 토지가 있고요. 이 위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물건들을 원래는 독립된 부동산이잖아요.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만 경매로 넘길 수도 있어요. 토지만 경매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 토지와 경매가 다 나왔는데 건물은 A한테 팔아먹고 토지는 B한테 팔아먹으면 원래 경매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를 한 건데 따로따로 팔아먹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왜냐면 그 건물은 A가 낙찰받았고 토지는 B가 낙찰받았어요. 두 사람이 또 싸우겠죠. 그래서 원래는 따로 팔아먹을 수 있지만 같이 팔아먹어요. 한 사람한테 같이 매각해버려요. 이거를 일괄 매각이라고 해요. 이게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의 부동산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두 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건물 등기부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요. 토지 등기부를 보고도 또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는 권리 관계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건물은 위험하지 않는데 토지가 위험할 수도 있고 토지는 권리상 문제가 없는데 건물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권리 분석을 이런 것들은 두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합 건물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 다가구, 공장, 창고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독립된 부동산 두 개를 내가 같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권리 분석을 두 번 해야 됩니다. 두 번. 이런 것들은 경매정보지에 두 개가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보면 저희가 권리 분석을 하기 편하게 등기부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요약된 것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건물 등기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두 번 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 자, 여기 보면 이건 주택 물건이에요. 주택 물건입니다. 이게 이제 사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경매 상세 페이지거든요. 쭉 내리면 여기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개가 표기가 돼요. 두 번 분석하라는 거예요. 두 번. 이번에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여러분 아파트 매매할 때 토지 등기부 떼보세요. 그냥 집합 건물 등기부 하나만 보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건 보면 아래쪽에 등기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집합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니까 위에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부르고, 자, 저희가 집합 건물은 어떤 걸 집합 건물이라고 불러요? 집합 건물? 얘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고 얘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근데 집합 건물은 뭐예요? 이런 독립된 부동산을 집합시켜 놓은 거예요. 옆으로 위로. 토지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집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집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요게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얘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존재하고요. 얘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고 그 얘기는 각각 등기부 등본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각각 소유권자라든지 권리관계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요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그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러니까 한 명이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만한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대부분 이렇게 쪼개져 있을 거예요. 그럼 건설사에서 각각의 토지 소유자랑 어쨌든 협의를 해서 다 소유권을 가지고 와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등기부 등본이 다 각각 존재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 위에 집합 건물을 지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물의 소유권도 가져와야 되지만 건물이 이 토지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냐면 토지의 소유권도 가지고 와야 되고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보면 얘네들이 각각이 독립된 부동산인데 이런 각각이 독립된 부동산이 일단의 토지를 공유하는 개념이잖아요. 공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01호의 토지는 여기야. 102의 토지는 여기야. 구분해버리게 되면 소유권 이전할 때 101호 이거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101호 소유권이 할당된 요 토지도 소유권 이전해야 돼요. 그럼 일이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공유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각이 나눠져 있던 지금 필지가 분할되어 있던 이 토지를 어떻게 하냐면 한 필지로 합쳐버려요. 그럼 기존에 있던 토지 등기부는 없어져 버리겠죠. 말소 쉽게 폐쇄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토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건물들은 이 전체 토지를 공유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 대지에 서 있을 수 있는 권리인 대지 지분을 할당을 해줘요. 지분 형태로. 그리고 이거를 등기부 등본에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 일단의 전체 대지의 면적이 나와요. 458제곱미터. 근데 여기는 지금 301호잖아요. 그러면 전체 458제곱미터 중에서 이 3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을 별도로 이렇게 밑에 또 표기를 해줘요. 전체 대지 지분이 458제곱미터인데 얘한테 할당된 게 48.36이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집합 건물은 토지에 대한 그 토지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대지권 등기했다라고 얘기해요. 대지권 등기. 그러면 집합 건물 권리 관계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집합 건물에서 이런 대지권 등기 작업이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한테 지분이 대지권 지분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지권 등기가 안 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표제부에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아까는 전체 대지가 몇 평인지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 호수에 할당된 지분이 몇 평인지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지권 등기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물건들을 저희가 대지권 미등기 된 물건이라고 불러요. 대지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저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평가사가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사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가격을 매겨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고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서 요거를 합쳐서 감정가를 만들어내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해당 호수 건물이 있어요. 이게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호수의 건물의 가격을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전체 대지 중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게 8평이면 8평, 15평이면 15평.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어 있으면 대지권, 토지 지분에 대한 가격도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당 호수의 건물 가격도 감정평가하고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전체 대지 중에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가격을 평가를 해서 요걸 합쳐서 감정가를 만들어내요. 대지권 등기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 자, 한번 볼게요. 경매 정보지고요. 지금 부산에 있는 라구 하이빌이라는 아파트 물건이네요. 지금 보니까 건물 면적은 84.2제곱미터. 그럼 감정평가 할 수 있겠죠. 면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지분도 나와 있어요. 자, 숫자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대지권 가격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정확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건물은 1억 3,580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을 확정되어 있으니까 20.4183제곱미터잖아요. 이거를 가격 평가를 해서 5,820만 원으로 지금 대지 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합쳐가지고 최초 감정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초 감정가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건 대지권 등기 작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건물의 면적은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얘가 대지 지분을 10평을 가지고 있는지 20평을 가지고 있는지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지 지분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건물은 감정평가할 수 있어. 근데 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감정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아직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대지권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이지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어쨌든 지분이 할당이 될 거 아니에요. 평수가 건물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면 대지 지분을 조금만 할당해줘요. 근데 평수가 크면 얘네들은 조금 더 지분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건물 면적에 따라서 이 대지권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물이 16채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면적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공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16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건물의 면적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면 대지 지분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는 얘기 되겠죠.
자, 1600제곱미터를 16채가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한 호수는 대지권을 몇 제곱미터로 가져가게 될까요? 100제곱미터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버하우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해당 호수의 건물 가격을 평가를 하고 대충 아직 대지권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게 1600제곱미터네. 그러면 내가 비율대로 나눠보니까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 호수는 100제곱미터 정도를 대지권을 확보하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적을 가지고 가격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표기가 돼요. 대지권란의 숫자가 아니에요. 대지권이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어. 미등기야. 그래서 대지 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건물 4억 9,200만 원으로 평가했어요. 이거는 면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대지권란을 보면 대지권 미등기나 내가 어바웃으로 대충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할당이 될 것 같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지 지분을 이렇게 가격 평가를 했어 라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물건을 보시다가 대지권란에 숫자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대지권란에 미등기나 감정가격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지권 작업이 완료가 되면 대지권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지권을 가지고 올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자가 분양대금이 10억 원인데 10억 중에 7억만 냈어. 3억을 안 냈어. 근데 이게 경매로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나서 대지권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분양회사나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선생님, 지금 이제 대지권 등기 작업을 할 건데 대지권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분양대금이 10억 원인데 최초 분양받은 분이 3억 원을 안 냈어요. 그럼 3억 원 주시면 제가 대지권 줄게.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이거를 나중에 계속 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어차피 또 팔아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대지권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3억 원을 내고 대지권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지권 미등기나 어바웃으로 계산해서 감정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최초 분양받은 분이 분양대금을 다 완납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최초 분양받은 분이 분양대금 다 완납했어. 그러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내가 별도의 비용 없이 대지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최초 분양받은 분이 미납한 게 있어. 근데 대지권 가지고 올 때 그거를 내가 대신 내줘야 대지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이나 시행사를 통해서 대지권이 있느냐, 대지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분양대금이 다 완납됐느냐, 요 여부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낙찰이 안 되는 거 확인이 돼요? 네네, 그쵸. 전화하면 알려줘요. 그런 것들. 왜냐면 어쨌든 이분들도 누가 낙찰됐는데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사전에 알려주는 게 좋겠죠. 나 공지했잖아, 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알려줘요. 최근에는 경매계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요. 그러니까 원래 경매계장님이 이런 거 조사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참 부동산이 상승했을 때 옛날에는 조사를 안 했어요. 낙찰자가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됐거든요. 근데 수도권 시장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경매 물건이 확 줄어들었어요. 진짜 확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경매 계장님이 심심한 거라. 대지권 미등기네? 그럼 자기가 심심하니까 전화해봐서 그거를 조사한 거를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어떤 계장님은 조사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계장님은 안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20년 4월 9일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계장님이 알아본 거야, 심심해서. 분양자가 대지권에 대한 부분도 분양대금을 완납했대요. 그럼 우리가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근데 만약에 이 문구가 없어. 그럼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아파트에서 집합 건물 중에서 아파트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빌라에서는 이런 대지권 미등기 된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거 빌라 물건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대지권이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는 분양회사 찾기도 힘들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망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건물의 집합 건물 표지부거든요. 표지부 보면 건물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는데 대지권에 대한 부분은 없죠. 대지권 미등기 된 물건이에요. 근데 빌라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냐면
토지를 지분으로 등기부 등본에 토지 지분을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서. 대지권 등기 작업을 하지 않고. 자, 보니까 이게 토지 등기부거든요. 토지 등기부. 보니까 이번에 윤땡순 지분 전부 이전, 소유권 이전 받은 거예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이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 별도로 대지 지분을 기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건을 보면 소유자가 윤땡근 씨죠. 윤땡근 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이 빌라가 윤땡순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분이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집합 건물을 떼면 이분이 집합 건물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토지에는 별도로 또 이렇게 지분을 확 가지고 있는 거. 전체 대지 중에서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분한테 이전한 거죠. 윤땡근 씨한테. 그러니까 요거는 대지권 미등 끼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토지 등기부 안에서 이전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지 등기부에서 그 페이지를 뒤로 넘기면 요약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토지에 대한 소유자 지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 소유자의 윤땡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